자, 어제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1%로 붙었다. 또 저도 잘 알고 우리 뉴핑에도 과거 출연했던 한 여론조사 회사 관련 정치평론가는 무슨 12월 달에 윤석열 지지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높은 지지율은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어부바 지지율이다. 단기적인 지지 상승세로 여야 후보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출렁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권 교체 덕을 본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의 공세와 각종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칠 거고 대세로는 없다. 윤 후보의 매력이나 강점 때문에 높은 지지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 양 후보 선대위가 가동되면 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거다. 윤은 혼자 힘으로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수 없다. 김종인을 데려와도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 계기를 마련하려면 다른 진영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철수하고 단일화 가능성을 쉽게 저버릴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이 앞으로 출렁거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목은 12월이면 윤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뭔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짐작은 갑니다만은 사실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여권은 뭔가를 던져놓고 그걸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여론조사를 갑자기 다 15%씩 차이가 나는데 바짝 붙어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면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합니다. 정치평론가가 등장해서 윤 지지율은 12월이면 뒤집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여론조사가 늘어나고 이런 류의 언론 보도가 늘어날 때 뭐가 나올까요? 그때 이제 의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 흔들기가 시작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향한 판 흔들기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운동권 정통 386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이 되겠느냐. 이로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두 자릿수 차이, 보편적으로 한두 개 여론조사가 아니라 보편적 여론조사에서 11월 말까지 두 자릿수 차이를 한 자리 안으로 줄이지 못하면 이재명 교체론이 등장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양정철이가 어제 또 그런 말을 했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두세 주가 지나서 뒤집지 못하면 어려울 거다라고 말을 하고 대선판에 자기가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뭐가 결론인지를 알기가 어렵도록 말을 하고 기자들도 기사에서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를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어떻게 여권의 후보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문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 그 뒤에 보면 이낙엽을 이재명이 좀 억울한 요소가 있음에도 당과 청와대가 밟아버리고 이재명 손을 들어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뭔가 가깝고 특히 청와대의 어떤 뜻을 가지고 출마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낙연을 저렇게 사정없이 버렸을까? 그러면 뭔가 이재명 사이에는 언제 가까워졌을까? 이런 의문들이 한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재명 부인이 숙대 나왔는데 숙대는 안 나왔지만 손혜원 그리고 김정수 이 사람들이 숙명여고를 나와서 숙대 숙명여고
이런 숙녀입니까? 그런 모임이나 이런 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이 숙대 라인이 가동되어 가지고 이재명을 억셉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문하고 김정숙 관계를 보면 김정숙이 문에 대해서 상당히 꽉 쥐고 있다. 그립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세론이 확보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문제는 여권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후보 교체론이 등장합니다. 지금 김부겸이 얼마 전에 이 방역법 위반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총리가 방역법을 위반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좀 안 되죠. 그 내용을 보면 김부겸이 10명을 넘어서서 11명을 총리 공간에 불러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고발됐다 하지 않습니까? 말은 대학 동기와 동기 가족이라는데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김부겸이 최근에 보면 이재명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김부겸이 물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운동권 386들이 김부겸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며 부추기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 대안론이 현실이 된다면 그 대안은 김부겸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김부겸 대안론이 찌라시다라고 김부겸이가 인터뷰에서 해명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할 때 여권 내부가 이재명으로 순탄하게 가느냐. 지금 마지막 작전, 즉 윤을 다시 한 번 더 추락시켜 보기 위한 이재명 쪽에서도 지금 그쪽에 어차피 줄을 서서 거기서 승부를 내야 될 사람들은 또 작업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에 대한 미련들을 가지고 또 문 쪽을 지금 쪼고 압박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사태를 엎어보자. 여론이나 또 신문기사, 또 의혹 제기,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등을 해보자라고 하는 지금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저거 안 된다. 교체하자. 이재명을 싫어하는 쪽이에요. 또 한편으로 어차피 이재명이 됐으니 이거 후보 교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이재명으로 밀고 가자. 그렇게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적 작업들을 개시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부딪히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말까지 실제로 이재명이 두 자리 이상 15% 정도 벌어져 있는 사태가 진행이 되거나 또 이재명에서 더 실수가 나와서 문제가 되면 실제 이 후보 교체론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아주 좋지 않은 이재명에 대한 또 한 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대장동의 분양업자라고 있지요. 이 사람은 이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고 대장동 5개 지구를 독점 분양했는데 이 사람이 남욱 김만배 척에다가 43억을 줬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남욱하고 뭐 김만배한테 줬다면 그들의 문제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이 주는 목적이 돈의 사용 용도가 성남시장 재선과 인허가 로비에 쓰여진다고 말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분양 대행업체 이모 씨는 남욱에게 43억을 주고 자, 그러면서 검찰에서 43억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줬고 이재명의 시장선거 재선운동 비용으로 준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줬는데 나눠서 뒤에 준 돈은 대장동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총 43억을 전달했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선대라고 줬고 그 뒤에는 대장동 로비로 줬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 선거용이라고 했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검찰이 뭐 그 사람한테 그리 부르라고 한 것도 아닐 건데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박영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43억을 전달했는데. 근데 과거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뭐 김만배와 지금 나무기가 43억은 못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43억을 갖다 줄라니까 두 차례에 걸쳐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 토목업자한테 받아가지고 거기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목업자가 달라니까 또 토목업자한테 뭐 120억을 줬니, 109억을 줬니, 100억을 줬니 하지만은 김만배가 이 대출해간 돈 중에 473억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줬다는데. 근데 토목업자한테 원금만 돌려주고 약간 이자만 주면 되지요. 근데 일을 못 줬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토목업자한테 일을 못 줬을까? 충분히 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동규나 나무기나 김만배가 컨트롤 되지 않는 어떤 토목업자가 저 대장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 토목업자도 누가 찍어서 내주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선거 지원 자금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지금 준 방법까지 진술이 되었다. 결국은 이제 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확실히 향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번 대선에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분양 대행업자는 박영수의 인척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